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날씨는 바람도 불지 않고 아주 다양한 꼭 초음 날씨 같이 아주 날씨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편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 방송은 인천에 대해서 인천 관계에 대해서 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인천에서 학교 다니고 인천에서 자랐죠. 그랬다가 이제 학창 시절을 마치고 직장을 서울에 올라가서 현대에 있다가 다시 인천으로 내려와서 정치권에 끌려 들어가서 정치 쪽에 있었지요. 그래서 시의원도 하고 구청장도 민선해보고 또 국회 나가라 해서 국회 나갔다가 낙방하고 그리고 정치는 이제 그때 손 띄고 지금은 뭐 개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여러분들 인천에 아마 가까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한 번쯤은 아마 거의 다 왔다 가셨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그런데 좀 더 여러분들에게 또 인천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인천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면 아주 유익한 그 정보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인천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883년도에 개항을 했죠. 그러니까 대원군 시절에 쇄국 정치를 쓰면서 외국의 함대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한국에 발 못 붙이게 아주 강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개화가 늦었습니다. 예. 그 개항을 이제 1883년도에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고종황제 조선의 말기 고종황제가 이제 임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한국을 놓고 이제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1894년 6월부터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그 1년간 1895년까지 4월까지 청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그 개화파들은 그 일본을 이제 일본 다녀서 일본을 끌어들이고 뭐고 해서 일본이 이제 왔다 갔다 다니고 일본이 이제 왕국에도 막 들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너무 심해지고 그러니까 민비는 청나라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청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그 일본의 그 무도한 놈들에 의해서 민비가 시해되지는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게. 그때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각축전을 한국에서 벌였죠. 그때 그 이제 이후에 이제 그 서로 나라를 이제 떠나는 걸로 해서 이제 한국을 그대로 보는데 그때 이제 또 서방 세계가 또 이제 개입하죠.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호주 뭐 이런 데서 그쪽에 그 고종황자에 있을 그 당시에 이제 경인선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당시 전기불이 이제 왕궁의 전기불이 처음 들어왔죠. 뭐 번개불이라는 말도 하고 그랬는데 전기불이 처음에 왕국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경인선을 이제 철도를 올라고 합니다. 이제 개항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들어오는 물자가 전에는 김포로 해서 강화도에 있는 데로 해서
이제 한강으로 들어와서 마포나루에서 물자를 이제 실어나르고 했는데 아주 불편하잖아요. 예. 또 해상 사고도 일어나고 배도 엎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철도를 놔서 이제 제물포가 이제 개항할 때 개항하고 또 인천 몰리비도에 인천 저기 저 그 바다에 그쪽에도 이제 항구가 있고 그 하인천이라 그랬을 때 그랬는데 거기서 철도를 와서 철도로다 운송을 하면은 서울 수도권까지 운송을 하게 되면 빠르고 또 그다음에 그 많은 양을 보낼 수 할 수 있지 않느냐. 옛날엔 조그만 배에다 실어 날르니까 그래서 철도를 놓는 거를 계속 계획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있는 그 미국 회사 모스라는 회사에서 철도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 계획 세운 것이 이제 지금 구로역 있는데 그쪽에서 인천항까지 처음엔 제물포까지 했다가 인천항까지 늘립니다. 그렇게 계획 세우는데 공사를 하다가 일본이 하려고 그렇게 많이 하다가 그때 그 정세에 따라서 일본이 이제 못하고 미국에서 하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할 적에 일본에서 막 그렇게 그 흑색선전을 합니다. 뭐 한국에 돈도 없다, 뭣도 없다, 막 그래가지고 막 흑색선전 해가지고 미국에서 또 일본한테 이제 그 부분적으로 이제 하드옥 같이 이제 넘겨주죠. 그래서 그 경인선을 1차를 1897년 3월 21일 날 기공을 해서 1899년 9월 18일 날 일부가 개통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인천역에서 이건 지금 우리가 부르는 하인천이죠. 인천역에서 노량진까지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다니다가 그 이후에 한강 철교를 놓고 이제 서울역, 그땐 경성역이죠. 경성역까지 이제 철도가 전철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다니게 돼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1974년 8월 15일 날 이제 수도권 전철이 되죠. 그래서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이제 청량리까지 그때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지하철이 이제 되죠. 74년도에요. 그래서 인천에서 가는 서울역까지 가는 철도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1호선에 인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 철도가 됐죠. 내가 그 1호선 서울역에 그 전철할 때는 내가 그때 현대에 있을 적에 현대에서 서울역 그에 109하고 그다음에 709 저기 그 종로 거기하고 서울 현대건설에도 두 군데를 해서 내가 그때 서울역 전철 그 공사장에 내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 74년도 8월 15일 날 개통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8월 15일 그 광복절 행사를 장충체육관에서 했잖아요. 그쪽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영수 여사 있다가 유영수 여사가 문세영이 흉탕에 맞아서 돌아가시죠. 그렇게 용서에 들어가시고 그때 오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개통식 할 때 이제 전철로 참석을 합니다. 그때는 그때 전에 방송했지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거기서 뵈었습니다. 수도권 전철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내가 말씀드리려는 건 인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천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인천을 좀 보다 일찍 아시기 위해서 전철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1호선 전철을 타고 오시면 뭐 지금은 복선이 돼가지고 뭐 3, 4분에 하셔야 되니까 뭐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죠. 인천의 제일 1호선의 종착역이 인천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인천입니다. 인천역입니다. 거기가 인천역. 그래서 인천역에 옛날에는 그 인천역 그 뒤에가 부두입니다. 하인천 부두라 그래가지고 거기 배가 거기 닿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월미도는 섬이었죠. 섬. 그래서 그 인천역까지 이제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인천역까지 오시면
인천역에 오시게 되면 인천역 관광 안내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붓으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소가. 거기 그 관광 안내소는 연중 무휴입니다. 그러니까 1년 360일 근무해요. 그러니까 뭐 일요일날 토요일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천에 차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차를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전철을 오셔서 인천역에 내리셔서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관광 안내소에 가시게 되면 인천의 그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연중 무휴입니다. 거기 가시면 그 안내원들이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요. 거기 그 인천역에 가면 아주 현대적으로 그 전광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다든가 자기가 보고 싶은 데를 타치를 하게 되면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또 안내원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인천역을 쭉 볼 수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거기서 인천 시티 투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인천 버스를 타면은 두 코스로 가는데요. 그 저기 해변 그 관광하는데 저기 인천공항 저 용의도까지 가는 거가 있고 시내에 다니는 거고 인천 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시면 여러분들이 그 인천 지역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인천시티 그 투어 노선이 제가 두 개 있다는데 하나는 개항장 노선이 있고 이건 시내 쪽으로 많이 다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다 노선 운행하는 겁니다. 그건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인천을 둘러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버스로도 됩니다. 보고 있습니다. 인천 그 개항장 노선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1시간 간격으로 버스가 다닙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40분 간격으로 그 버스가 다닙니다. 개항장 노선은 센트럴파크, 그러니까 송도 신도시 안에 있는 센트럴파크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센트럴파크에서 출발해서 인천은 국제여객 터미널, 그러니까 지금 연안부두에 인천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안부두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천역으로 왔다가 다시 송도로 들어가서 송도 컨벤시아 들려서 트리플리 스트리로 해서 센트럴파크의 종점입니다.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그 개항장 노선이고, 그 다음에 바다 노선은 오전 10시부터, 그러니까 주중에 보통 평일에는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까지 1시간 간격입니다. 10시에 출발해서 4시까지, 아니 10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10시부터 4시 10분까지 40분 간격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바다 노선은 여러분 가보실 만합니다. 바다 노선은 그 송도 신도시 센트럴파크를 출발해서 송도 컨베시아를 통해서 왕산 마리나, 여러분들 그 을왕리 해수욕장구 넘어 왕산 해수욕장이잖아요. 그 왕산 해수욕장에 그 마리나 있는데 거기를 들러서 거기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을왕리, 그다음에 해수욕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있잖아요. 그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이 있고 그다음에 해안가에 그다음에 뭐 목자도 있고요. 을왕리 해수욕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파라디아스 시티를 해서 인천국제공항을 들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들렀다가 그다음에 G타워, 커넬워크라고 그 타워에도 들렀다가 아트센터를 해서 센트럴파크, 송도 신도시 다시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하는 코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간격으로 가는 게 있고 40분 간격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보시면 되는데요. 인천에 지금 현재 오시게 되면은 인천에는
원래 축현역이 옛날엔 축현역 그러니까 그 이시조선 때는 축현역이 지금 동인천역입니다. 인천역은 지금 현재 그 인천역이고요. 동인천역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인천역에서 내리시거나 내려서 앞쪽으로 내려서 올라가시면 자유공원이 있습니다. 자유공원에 있어요. 자유공원에 가면은 메가더 동성 제 지금 현재 그 뒤에 있는 저분 내가 존경하는 저 더글라스 메가더 그 동상이 자유공원에 있습니다. 그 아주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한 7년 후에 이게 세워졌으니까요. 아주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당시는 주로 자유공원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놀았는데 메가더 동상을 그때부터 아주 잘 친했죠. 네, 그래가지고 메가더 동상이 있고 옛날엔 그 뒤에 약간 그 간이 그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그맣게 좀 있긴 있는데 동물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중앙본부에 있는 쪽에 기상대 쪽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전망탑도 있고요. 또 팔각정도의 옛날 아주 오래된 겁니다. 팔각정이 있고 그 아래 인천역 그 월미도 쪽이가 다 내다 보이고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인천 인천 그 도크 배가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그 도크 있는 데가 남쪽에 있고 그 너머 그 멀리 쪽에는 이제 저 연안부두가 보이죠. 연안부두 그 더 뒤쪽으로는 송도 신도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인천에 오셔서 보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동이천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쪽 쪽으로 그 자유공원을 내려오면 신포동 신포시장이 있습니다. 신포시장인데로 오게 되면은 오다 보면 그 자유공원을 그 신포장을 동인천하고 연결하는 데가 이렇게 그 구리가 있는데 그게 홍해문입니다. 그 일제시대 때 그 만든 겁니다. 그게 홍해문이요. 지금 그때 그대로 원형 그대로 있는 겁니다. 홍해문 옆으로 축대를 쌓는데 그 축대가 한 40m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축대가 있습니다. 아직도 까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축대. 그걸로 내려와서 보면은 이제 전에부터 그 인천에 그 짜장면거리 그 짜장면 있잖아요. 그 인천 그 신포 중화거리라고 해가지고 짜장면이 있고 그 앞쪽에 신포시장이 있고 인천에는 오래된 그 건물이 일제시대 진 건물도 그 신포해동에 가면 몇 개 있습니다. 그 우측에 가면 지금은 중구청입니다만 그게 원래 옛날에는 경기도에 예속돼 경기도 안에 있었던 인천시청입니다. 이게 인천시청이 옛날에 거기 자유당 시절 그 전에 그 개혁일 때 그때 인천시청이 거기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인천시청 거기 옆에는 이제 주로 짜장면거리 중국촌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아래 그 한천 쪽으로 가다 거기 보면 중국 문화원이라고 한중문화원이라고 건물을 아주 잘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한중에 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한중문화회 신포동의 그 한중 그 거리 그 문화거리를 만든 것은 전에 그 중구청장으로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고 이세영 청장 때 그 중국하고 자매도시였는 데가 그 위해 같은 데가 자매도시 했잖아요. 거기서 같이 그 중국에서 와서 그 신포동에 와서 그 중국 그 문화의 거리를 들어가는 데 있는 그 문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탑을 세우는 그 문이 있고 그게 중국에서 제작을 해서 중국에서 실어 온 겁니다. 그게 배로 실어 와서 거기다 설치한 겁니다. 그게 가보시면 여러분들 보셨죠? 그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세영 청장 당시에 중국에서 제작을 해서 가서 와서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인 거리 그거 했잖아요. 지금 현재 짜장면 얘기 나왔습니다만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사실상 짜장면이 제일 유명했습니다.
아마 짜장면 그 발생지가 여기 중구죠. 거기 그 신포동. 옛날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은 밀가루로 그 저기 국수를 만들어서 국수에 삶아 먹잖아요. 그 당시엔 뭐 쌀 그렇게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까 국수를 많이 먹었잖아요. 뭐 라면도 없는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국수를 만들고 또 국수하면 또 비빔국수 하잖아요. 이렇게 뭐 오이도 썰어 놓고 뭐 기름 좀 넣고 이렇게 깨소금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도 넣고 그렇게 해서 비벼서 먹는 비빔국수를 먹었죠. 그걸 보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에 이제 모 대통령 들으면서 대만으로 이제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온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에 온 사람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 음식 장사를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잘 만들잖아요, 이게. 근데 처음엔 짜장면이 없었죠. 그 국수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국수를 먹는 걸 보고는 야, 이 국수를 좀 이렇게 어떻게 잘 우리가 좀 변형시킬 수 없을까 해가지고 거기다 담아내기 뭐이 호박 뭐 이런 거 고기 좀 썰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춘장 넣고 볶아가지고 그 국수를 그 저기 저 만든 국수 자기들이 만든 그 짜장 국수 있잖아요. 국수를 만든 데다가 비벼서 그 춘장을 넣고 비벼서 이렇게 팔았더니 조금 간간하고 그 맛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그 짜장면 그 사람들이 만든 짜장면에 길들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때는 그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들 나왔잖아요. 울던 애도 그만으라 아무리 달래도 계속 우는데 짜장면 줄게 울지 마라 짜장면 줄게 그러면 딱 끝인다는 거예요. 울던 애도 짜장면 소리만 짜장면 준다면 울진 않았다. 울음을 그쳤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땐 짜장면이 그렇게 유명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적에는 어떻게 좀 그 운이 튀면 또 친구들한테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하나 먹는 게 아주 최고의 고급식입니다. 아주 고급입니다. 뭐 저 고등학교 다닐 적으로 그럴 적에는 중국 짜장집 가서 한 그릇 가지고 안 됐습니다. 두 그릇씩 두 그릇씩. 그렇게 참 짜장면 무척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도 짜장면 좋아합니다. 뭐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뭐 인천에 저게 이게 중국전 거기 둘러보시고 뭐하고 그다음에 저 연안부두도 가서 보시고 또 월미도 가서 그 인천역에서 내리시면 그 해변 그 은하철도가 있습니다. 여기 저 위에 지상으로 다니는 철도가 그래서 거기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월미도로 들어서 월미도 섬을 돌아서 그 월미도 있는 데서 다시 돌아서 이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뭐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그거를 타고 이렇게 월미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정된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도 지금 현재 송도 신도시 말고 옛날 구송도 있는데 옛날 송도 비치 호텔을 가는 쪽에 가면 인천 상륙작전 기념 그 관이 있습니다. 기념탑도 있고 관이 있고 거기 가서 그걸 어떻게 둘러보실 수 있고 인천에 지금 현재 오신다고 하면 뭐 참 그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서구 쪽에 오게 되면은 그 인천 거기 저 북항 있는 데 있고 그리고 청라 신도시 또 그다음에 지금 영종에 건너가는 그 대교가 있고요. 그 인천공항철도 그 대교가 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부두 쪽 그 송도 신도시 쪽에서 인천공항 가는 인천대교가 있죠. 아주 큰 대교가 있습니다. 대교를 건너가면 영종이 되겠습니다. 인천에 지금 현재 인구가 근 300만이 되는데요. 인천의 관광지를 개발을 그렇게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인천에 다녀보시면 인천의 그 조선 초기부터 인천의 역사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인천에 인천 상륙작전 했던 그 유명한 그 6.25 사변 때 상륙작전의 그 지역이
첫 발지가 인천 아닙니까? 월미도, 그다음에 송도, 그다음에 하인천 이렇게 그 유엔군들이 유엔 참여군들이 메가더 장군의 지시에 지휘하에 상륙해서 북한으로 몰아낸 그 인천 상륙작전, 아주 그 유명한 세계사에 유명한 그 전쟁사에 유명한 일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6.25 사변 때 이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는 뭐 인구도 많고 뭐 물자도 많고 그 사람들은 뭐 죽어도 그냥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길 수가 없었죠. 유엔 참전국과 메가더 장군이 있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저 낙동강에서 올라오는 그 워커 장군하고 인천 상륙전하고 해서 포위작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북을 몰아내 가지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중국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내려온 거죠. 거기에 인천 상륙작전이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우리 인천 사람들에겐 아주 잊을 수 없는 그런 작전이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7살 때 6.25 사변이 일어나서 피난길에 제 얼굴 다친 상처, 눈에 베긴 파편, 몸에 다 찢기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난 그래서 공산당은 아주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 공산당들은 전부 다 쳐부시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또 언제 저놈들한테 또 이렇게 당할지도 모르고, 쟤들은 계속 핵미사일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적에 이북에서, 저 공산당 이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데가 인천입니다. 이게 인천에는 이제 인천 공항도 있잖아요. 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송도 신도시 옆에 가면은 LNG 기진창이라는 게 있어요. 수도권에 거의 쓰는 그 LNG 기진창이 거기 송도 신도시 거기 쪽에 있는데, 거기가 아주 위험한 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북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가 우리나라 돼야 되는데, 이 좌파 정부가 자꾸 이거 흐리적거리고 이북의 눈치만 보고 이북의 말만 듣는 것 같아서, 저는 인천에서 6.25를 겪은, 6.25 때 어린 나이에 겪었던 그걸 보면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걱정이 되는 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북에 대해서는 좀 민감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북에서 만약에 그렇게 지금 미사일을 만들고 핵미사일을 만들고 뭐 SLBM 그 잠수함 그 미사일도 만든다 그러는데, 인천의 수도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 시민들은 잊어버리고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정부한테 상당히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북에 대해서는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하는 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튼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힘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저 이북의 핵미사일 만드는 것 갖다 저거 파괴해야 됩니다. 개발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애들이 자유민주주의가 형식으로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무슨 소리라도 다 개소리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정부가 자꾸, 이 좌파 정부가 이북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걱정이 됩니다. 인천은 그렇게 아주 이북과는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저기서 이북에서 장사포 포만 쏴도 인천까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공항 인천공항, 여기에 포가 몇 개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비행기가 날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저 송도에 있는 엄청난 그 LNG 기지창,
그게 폭파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천은 전부 다 불바다입니다. 이게. 그 가스 불이 이게 가스가 물이 떠가지고 그냥 바다로 다 퍼지니까요.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인천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사안이 인천에 내재됐다는 것을 아시고 이 정부가 대북 정책은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파가 정권을 잡아서 정권 교체가 돼서 그런 문제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막아야 된다. 물론 코로나도 지금 현재 상당히 위험하고 코로나도 중요합니다만 대북 관계는 항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항시 준비해야 됩니다. 군대가 흐릿거리고 3파선에 철조망을 걷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걱정의 근심이 많습니다. 이 정부를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북 관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인천 지역에 관계되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 방송을 보고 인천에 대해서 관광을 좀 이렇게 하고 싶다, 보고 싶다 하면은 제가 무료로다가 좀 이렇게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고도 인천에는 참 많습니다. 계산동 계양향교라든지 서구에 또 있는 봉화대, 그다음에 고인돌묘도 있습니다. 서구에 강화에 고인돌묘군이 있습니다만 서구에도 크지는 않지만 여러 개가 좀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에게 정치권을 떠나서 인천 지역에 있는 지역의 현황을 가지고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 또 내일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